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5장 정신분석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5월 초까지 지금 5, 6, 7강을 다시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희가 만날 날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또 수업은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더 들어보셨죠? 사실 저희도 상담사를 하려다 보면 정신분석을 받습니다. 병원 가서. 그래서 뭐 자유현상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 항상 보면 앞에 시가 나오죠. 자, 진실로 말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모른다. 갑갑해서 미치겠다. 내가 왜 그렇게 슬픈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생겨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직 나 자신에 대해 배울 게 많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분 이제 2학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에 대해서도 좀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우선 보면 저희가 주요 개념 그리고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과 그 증상의 의미, 과정과 기법, 그다음 사례,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의 동향, 공헌점과 비판점에서 계속 우리가 뭐 쭉 책에 보시면 이론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간중심, 뭐 인지행동, 게슈탈트, 교류분석, 현실치료까지 해서 똑같아요. 개념, 뭐 발달 과정, 뭐 기법, 사례, 뭐 이렇게 공헌점과 비판점에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라잡이. 자, 첫 번째, 인간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우리는 상담자는 인간을 편견,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배우실 텐데 우리가 정신분석을 배우면 어때요? 정신분석의 안경으로 그 상대를 바라봐요. 그 다음에 뭐 인지행동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이론을 배운 후에 인지행동의 안경으로 또 내담자를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개념. 비슷하지만 각각의 개발한 창시자나 이런 사람들의 개념, 그리고 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 및 내담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신분석은, 그리고 상담에 쓰이는 기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정신분석의 흐름은 어떠한가,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아직도 사실 우리가 뭐 하면 정신분석이 대세라고 얘긴 하지만 또 그거에 맞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기법을 배워서 자기한테 맞는 이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를 교육학과 상담을 전공했었는데 거기에서 정신분석을 그러니까 전 대구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트레이닝한 최초라고 하죠. 그분이 대구에 계세요. 아직도 살아 계시고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한테 정신분석을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10회를 하는데 저는 10번이 한 1년이 지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그 대신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깨닫게 돼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내가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 셰익스피어 앞에 봤죠? 왜 슬픈지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아직 나 자신에 대해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데 평생 시간이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내가 이런가 내가 저런가 알아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빙산 이런 모양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살펴보기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 시작됐고 표면적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뿌리 뭐 이런 거 아동기의 경험이 중시됐고 무의식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론을 해보시고 또 사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자기를 또 정신분석의 안경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책에 없지만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프로이드의 생애는 1856년 모라비아의 프라이베이크에서 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책에 있는 것만 제가 낼 거예요. 1860년 비엔나로 이주. 그래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 특히 어머니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프로이드는. 그리고 1873년 17세에 김나지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비엔나 대학에 입학. 그래서 의학, 생리학, 생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해서 대학 8년을 재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6년에 약혼녀 베르네이스와 결혼해서 1883년 브로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정신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스테리적 신경을 위한 다마 치료와 체면의 사용에 대해 배웠고 1881년 임상신경학자로서의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1885년 프랑스에서 사르코와 함께 체면을 연구했고 환자의 문제가 아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게 글씨가 아이고 성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 이 글씨를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890년대에 신경증을 지배하는 문제가 부적절한 성적 발달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안 보이겠죠? 자, 1895년 브로이어와 프로이드 공동 연구에서 신경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1900년 꿈의 해석을 발표해서 심층 심리학의 주역인 프로이드, 아들러, 랭크, 융의 만남이 됐고 훗날에는 다 헤어졌단 말이죠. 1909년 홀에 의해 미국에 초빙되어 대학에서 강연했고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1920년대 인간의 동기에 근거한 성격 이론과 체계가 발달되었으며 1939년 사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이드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관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존재라고 해요. 삶의 본능, 리비도라고 하고 갈등은 존재, 자아, 초자와 원조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정신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되게 이제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우선 전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저희가 보시면 122쪽 보면 정신분석 상담은 시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 시작되었다. 프로이드가 처음 사용한 정신분석 사이코시슬레지 사이키와 애널리즈의 복합어입니다. 사이키는 그리스어로 영어로 마인드 즉 마음으로 번역되었고 애널리즈는 보통 나눈다, 분해하다를 뜻한다. 어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신분석은 인간의 깊은 마음을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은 인간이 본능과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이란 힘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금시되었던 사회 풍조로 인해 인간의 성, 특히 성 충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프로이드의 견해는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성 얘기는 조금 잘하지 않지만은 그때 이 프로이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가 형성되는 원인과 증상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이론으로서 이후에 나온 상담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이후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등으로 꾸준히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이드를 개념을 수정해 나가고 있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은 인간의 표면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에 관심을 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과거, 특히 초기 아동기인 0에서 6세까지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며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있고 이 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동기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을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유현상과 꿈을 통하여 의식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신분석 상담은 이러한 무의식적이라는 개념과 인간의 행동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무의식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PPT를 보시면 파란색은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제가 찾다가 좀 더 추가해서 넣은 거고요. 흰색은 저희 이제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아직도 저희도 왜 정신병원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분석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놔두고 같이 읽어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또 토론하고 나누고 하는데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는 대동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분석 치료학회에서 의사분들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상담자가 가려니까 되게 어렵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끼어서 같이 말할 수도 없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를 알고자 난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이드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주요 개념이 인간간 생물학적 존재, 갈등의 존재, 결정론적 존재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세 가지 아까 자 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6세 이전의 기본적 성격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프로이드는 우선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의 기초를 두고 인간의 모든 행동, 사고, 감정은 생물학적 본능으로 지배를 받아서 특히 성적 본능과 공격 본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봅니다. 정신결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모든 정신적 현상들에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지 간에 비논리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반응과 생각, 느낌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하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 때문에 저러지? 그 사람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고 싫음도 없고 나쁘다, 뭐 별로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고, 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 사람 어때요? 지금 최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담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저희 보시면 또 프로이드는 현재가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의 역사적 발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가 초기 아동기, 대체로 생후 6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성격 구조는 성인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어디에 인간관하고 뭐 거기 하는 개념들 있죠. 그거는 시험에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능이네요. 본능. 본능,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 인간의 본능, 동물의 것과는 구분되며 추동, 충동이라고 불립니다. 본능이론은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없으며 유전된 생물학적 욕구를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이 욕구는 동물과 인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순수한 욕구 외에도 고통스러운 외부 자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 조직을 분화시켜 유동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본능의 성격 기본 요소로 행동을 추진하고 방향지는 동기는 프로이드의 본능은 에너지의 형태를 보고 그것이 신체적 욕구와 정신적 소망을 연결한다고 봅니다. 본능을 크게 성적 본능, 리비도, 삶의 본능, 공격적 본능,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이라고 구분합니다. 성적 본능은 성인들이 말하는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야기하고 자극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욕, 성욕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며 인간을 창조적으로 성장 발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공격적 본능 역시 적개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달을 의미하고 주정하고 통제하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신 작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본능적 추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동은 긴장과 흥분을 야기하며 이것이 정신적 혹은 외적 활동을 하도록 자극하여 그 활동을 통해 긴장과 흥분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식구조 보면 이게 아까 빙산이죠. 빙산. 우리는 한참 많이 봤죠. 자, 맨 위에, 물 위에 보이는 게 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있는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 경험들입니다. 의식 밑에 그 물 일견인 데가 전의식.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의식은 밑에 잠겨 있어요. 인간의 정신의 심층에 잠재돼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모양 한번 보시고 뒤에 한번 요 모양도 한번 보세요. 자, 초자, 원초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그냥 행동했는데 내가 이런 행동 왜 했지? 그거 다 무의식에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얘기합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어때요? 누구 한 명을 못 태웠어요. 어머야 미안 어떡해? 아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나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 없어요. 그냥은. 그래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의식. 의식은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 감정, 공상, 경험, 연상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데 프로이드는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과에 불과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의식. 전의식은 특정한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하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는 의식 밖에 있지만 노력하면 쉽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심층에 잠재된 부분이며 전혀 의식되지 않지만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꿈, 말실수, 망각, 자유현상 등 뭐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보면 원초와 자아, 초자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구조로 나타나는데 원초와는 유전적, 본능의 지배, 즉각적, 뭐 쾌락 이런 거고 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 현실의 역량, 현실의 원리, 그리고 초자아, 도덕적인 판단, 사회적 학습, 내면화, 도덕, 원리가 성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격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초화는 쾌락이에요. 쾌락. 원초화. 그래서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본능이 자로잡고 있는 곳이며 원초화는 1차 과정, 즉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를 때가 원초화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원초와의 본능과 외부 현실 세계를 중재 또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현실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환경에 적응합니다. 자, 그다음에 초자.
쾌락보다 안전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와 요거는 시험에 뭐 객관식으로 내겠죠. 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성격 발달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이드. 자, 구강기 어때요? 0에서 1세. 유아기. 신뢰감 대 불신감. 이게 형성이 그때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학문기 1에서 3세예요. 초기 아동기.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남근기 3에서 6세, 학령전기, 주도성 대 죄책감, 잠재기 6에서 12세,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성기기 12에서 18세, 성인 초기, 친밀성 대 고립, 성기기 계속 있죠. 18세부터 35세, 근면성 대 열등감, 35세부터 60세, 생산성 대 침체, 60세 이상 발달의 완성 및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고 페이지 129페이지 봐요. 129페이지 보면 자 보세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과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에요. 이거를 비교해는 표가 있는데 자 프로이드 하고 에릭슨하고 있죠. 자 프로이드 따로 외우시고 에릭슨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나를 뭐 에릭슨 하면 3에서 6세 때 프로이드 남근기잖아요. 그러면 주도성 대 뭐 비주도성이라고 내면 죄책감이겠죠. 정답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중간에 뭐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제 비교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시기는 에릭슨하고 세는 나이는 똑같죠. 그래서 에릭슨은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9쪽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프로이드의 구강기는 어때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는 음식과 쾌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 구강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구강기 고착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 타인에 대한 사랑 거절, 소원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발달해야 될 시기에 멈춰 있으면 어때요? 그게 남아있다고 했죠. 자, 에릭슨은 어때요? 유아기.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 중요한 타인이 기본적, 물리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신뢰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불신, 특히 대인관계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저때 0에서 1세 그랬나? 기억도 잘 나지 않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랬었나? 라고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강기. 이거는 어때요? 프로이드 거예요. 0에서 1세. 입을 통해 만족하고 빨고 먹고 깨무는 등. 만약 이때 수용족이 되면 어떨까요? 낙관적이고 의존적이고 과도한 신뢰가 되지만 이때 만약에 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비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논쟁적이거나 비꼬거나 타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성격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기 1에서 3세 배변 혼론과 배설과 보유죠. 우리 어떻게 돼요? 학문 보유를 성격하면 고집세고 구디세가 되고 공격의 성격이면 잔인 파괴 난폭 적개심 불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발달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성기기, 남근기 성기를 통해서 거세 불안, 근친상간적 욕망, 이성부모에 대한 사랑, 오디푸스의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동일시를 통한 극복, 역할 학습이 있습니다. 잠복기 때 사춘기, 성적 충동 승화, 친구들이며 어울리며 사회화 과정이 있고요. 생식기, 성행위를 추구하고 자유행위로 긴장, 이성에 대한 관심, 독립심과 고착과 퇴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성격 발달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프로이드는 한 개인의 행동비 성격 특성이 적응적으로 형성될 것인지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어렸을 때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생후 6년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그 시기에 경험하는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한 관점과 태도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무의식 속에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심리성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 동안 아동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인기의 성격 형성을 돕고 심리성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거나 심하게 박탈되거나 과도하게 몰두되게 되면 이러한 단계를 고착되고 만다. 고착이란 어떤 단계의 미해결된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야기되는 성격 발달의 정지를 말한다. 더욱이 자신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태양을 보인다. 퇴행이란 발달 초기보다 만족스러웠던 단계의 감정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애기짓 하거나 다시 지금 10살인데 뭐 7살, 6살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그게 퇴행이에요.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담을 하게 되면 자꾸 힘드니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좋았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 나는 이런 게 없나? 나는 이럴 때 약간 고착된 게 없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쉬었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제가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